72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선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되었습니다. 친구는 야반 도주했고 5억 원의 빚이 8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가족들은 상속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영호는 빚을 숨기며 홀로 버텨왔습니다. 어느 날 현관에 도착한 채무 연체 독촉장 한 통. 며느리 미라가 이를 발견하면서 15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2세 김영호는 요즘 하루하루가 버거웠다.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에 힘이 빠지고 혈압약을 먹어도 어지러움이 계속됐다.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 여보, 아침 드세요. 아내 정희가 69세의 나이에도 부지런히 식사를 차려줬다. 갈치조림에 미역국, 그리고 영호가 좋아하는 김치까지. 고맙소. 약은 챙겨 드셨어요? 먹었어. 사실 오늘 아침에도 깜빡했지만 정희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거실에서는 TV에서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경제 뉴스에서 금리 인상 소식이 들렸다. 영호는 무의식적으로 가슴이 철렁했다. 또 올랐구나. 금리가 오를 때마다 영호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 이유를 가족 누구도 몰랐다. 할아버지, 아침 잘 드셨어요? 외조카 지연이가 회사에 가기 전 인사를 했다. 29세가 된 지연이는 8살 때부터 이 집에서 자랐다. 부모를 잃고 갈 곳 없던 아이를 영호와 정희가 키웠다. 그래, 지연아. 조심해서 다녀와. 네. 저녁에 뵐게요. 지연이가 나간 후 집이 조용해졌다. 아들 민수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고 주말에나 가끔 얼굴을 보였다. 영호는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 나이 탓도 있지만 요즘 계속 신경이 쓰이는 일이 있어서 집중이 안 됐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15년 전의 일이 자꾸 떠올랐다. 절친한 친구 박철수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니까 곧 갚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박철수는 6개월 후 야반도주했다. 연락도 두절됐다. 그때부터 5억 원의 빚이 온전히 영호의 몫이 됐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집도 있고 적금도 있고 사업도 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영호는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특히 아들 민수에게는 절대로. 민수는 평생 아버지를 존경해 왔는데 이런 실수를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할까. 지난 15년 동안 영호는 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다. 사업을 정리해서 일부를 갚았고 적금을 모두 해약했다. 집도 담보로 돈을 빌렸다. 하지만 이자가 워낙 높아서 원금은 줄어들지 않았다. 지금 남은 빚이 8억 원. 매월 이자만 해도 수백만 원씩 나간다. 72세 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여보, 뭔 생각을 그렇게 해? 정희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서 물었다. 아무 생각 안 해. 표정이 안 좋은데.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볼까? 아니야, 괜찮아. 영호는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정희는 평생 영호를 믿고 살아왔는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받을 것이다. 오전 10시쯤 현관 벨이 울렸다.
우편물입니다. 아, 네. 정희가 문을 열고 우편물을 받았다. 몇 통의 편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영호의 눈에 들어왔다. 붉은 글씨로 채무 연체 독촉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영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이런 우편물이 집으로 오면 안 되는데. 여보, 이게 뭐야? 정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독촉장을 들고 있었다. 아, 그거. 잘못 온 것 같아. 잘못 왔다고. 영호 씨 이름으로 왔는데 그냥 광고 같은 거야. 영호가 서둘러 독촉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며느리 미라가 아이들과 함께 왔다. 중학생 준호와 초등학생 서연이가 할아버지를 보고 달려왔다. 할아버지, 우리 준호 서연아. 잘 지냈어? 네. 미라는 시어머니 정희가 들고 있는 우편물을 보고 물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응. 아버님한테 온 건데. 미라가 우편물을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다. 채무 연체 독촉장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다. 아버님, 이게 뭡니까? 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잘못 온 거야. 영호가 서둘러 우편물을 낚아챘지만 이미 미라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잘못 왔다고요? 아버님 이름으로 정확히 왔는데요. 그냥 스팸이야. 스팸이 독촉장이라고 써 있나요? 미라는 평소에도 꼼꼼한 성격이었다. 특히 돈 문제에는 더욱 민감했다. 미라야, 너무 캐묻지 마. 정희가 말렸지만 미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혹시 아버님이. 그만해. 영호가 큰 소리를 냈다. 평소에 온화한 영호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다. 준호와 서연이가 놀라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할아버지, 왜 화내세요? 아니야, 서연아. 할아버지가 화낸 게 아니야. 영호가 애써 웃으며 손녀를 달랬다. 미라는 더욱 의심스러운 눈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아버님, 혹시 빚이 있으신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그럼 왜 이런 우편물이 와요? 정말 잘못 온 거라고.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했다. 그때 민수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응, 왔구나.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이상한데. 미라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여보, 아버님한테 채무 독촉장이 왔어. 뭐라고? 민수가 놀랐다. 아버지, 정말요? 아니야. 잘못 온 거라고 했잖아. 하지만 민수도 아버지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없어. 정말 아무 일도 없어. 영호가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그 순간 정희가 남편을 자세히 바라봤다. 결혼 49년 동안 함께 살면서 남편이 거짓말할 때의 표정을 모를 리 없었다. 여보. 뭐? 혹시 정말로 아무 일 없다고. 영호가 화를 내며 우편물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 남은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니, 아버님이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은데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정희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가 빚이 있으실 리 없는데. 민수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독촉장이 왔잖아요. 그냥 실수일 수도 있잖아.
실수로 이름과 주소가 정확하게 와요. 미라의 말에 민수도 할 말이 없었다. 준호야, 서연아. 너희는 놀이방에서 놀고 있어. 네, 엄마. 아이들이 나간 후 어른들만 남았다. 어머니, 아버님이 뭔가 말씀 안 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럴까? 그런 것 같은데요. 요즘 표정도 안 좋으셨고. 미라의 말에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몇 달 전부터 남편이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다. 민수야, 내가 아버지한테 물어봐. 저도 물어봤는데 화만 내시네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때 영호의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여보. 정희가 급히 방으로 달려갔다. 영호가 침대에 앉아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여보, 어디 아파? 가슴이 답답해. 빨리 병원 가자. 민수와 미라도 방으로 들어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119 불러. 미라가 서둘러 전화를 걸었다. 여보, 진정해. 깊게 숨 쉬어. 정희가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잠깐 그런 거야. 하지만 영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날 영호는 응급실에 실려갔다. 다행히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스트레스성 흉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최근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무슨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요? 민수가 물었지만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영호는 자기 방에 틀어박혔다. 거실에서 정희, 민수, 미라가 조용히 대화했다. 분명히 뭔가 있어. 미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독촉장이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민수야, 내일 아버지한테 정확히 물어봐. 네, 어머니.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들키는 건가? 1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8억 원의 빚. 이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상속은커녕 빚만 떠안게 될 가족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다. 72세 김영호의 15년간 지켜온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응급실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영호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어젯밤 스트레스성 흉통으로 병원에 갔다 온 일이 온 가족을 긴장시켰다. 여보, 괜찮아? 정희가 남편의 얼굴을 살펴봤다. 여전히 안색이 좋지 않았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영호는 괜찮지 않았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다. 독촉장이 발견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침 드시겠어요? 별로 먹고 싶지 않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세요. 약도 먹어야 하고. 영호는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다. 평소 좋아하던 갈치조림도 맛이 없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가 어젯밤 일을 듣고 일찍 출근하려던 길을 돌려서 집으로 왔다. 지연아, 회사는? 할아버지 걱정되어서요.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다. 하지만 지연이가 보기에 영호는 많이 수척해 보였다.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 지연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혹시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걱정이라니? 요즘 계속 표정이 안 좋으시잖아요. 영호가 깜짝 놀랐다. 지연이까지 눈치챈 것일까?
별 걱정 없어. 정말요? 지연이는 한참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아버지,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영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뭘 알고 있다는 거야? 그 일 말이에요. 무슨 일? 15년 전 박철수 아저씨 일요. 순간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연이가 그 일을 알고 있었다니. 너, 어떻게 그걸? 제가 어렸을 때 우연히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박철수 아저씨한테 전화하시는 걸요. 영호는 말문이 막혔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중학교 때부터요. 하지만 말씀드리면 할아버지가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지연아, 할아버지 정말 힘드시죠?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괜찮다. 괜찮지 않으세요? 제가 다 봤어요. 뭘 봤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밤에 혼자 계산하시는 것도 한숨 쉬시는 것도. 영호가 가슴이 아팠다. 어린 지연이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다니. 미안하다. 왜 사과하세요? 내가 알면 안 되는 일인데. 저도 가족이잖아요. 지연이가 영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민수 오빠한테 말씀하세요. 안 돼. 왜요? 민수가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야. 분명히 실망할 거야. 영호가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혼자 감당하시기에는 너무 큰 일이에요. 그래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뭘 도와? 제 적금 있잖아요. 그리고 월급도. 영호가 깜짝 놀랐다. 안 돼. 내 돈을 왜 써? 저도 이 집 가족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모은 돈인데.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연아, 고맙다. 하지만 안 돼. 왜요? 너도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고 내 인생이 있잖아.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민수가 왔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응, 왔구나. 민수는 어젯밤 일 때문에 걱정되어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왔다. 지연아, 너도 왔네. 네, 오빠. 아버지,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더라. 무슨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민수의 질문에 영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 어젯밤 그 우편물 얘기 좀 해요. 무슨 우편물? 독촉장 말이에요. 영호가 긴장했다. 그냥 잘못 온 거라고 했잖아. 아버지, 정말 잘못 온 거예요? 민수의 눈빛이 진지했다. 그럼 뭐겠어? 혹시 정말로 빚이 있으신 건 아니죠? 영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연이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오빠, 할아버지 피곤하시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지연아, 이건 중요한 문제야. 그래도 아니야. 지금 확실히 해야 해. 민수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버지, 정말로 빚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도와준다고? 네. 가족이니까. 영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뭘로 도와주겠다는 거야? 저도 돈이 좀 있고. 얼마나? 적금하고 펀드하고 해서 3천만 원 정도. 영호가 한숨을 쉬었다. 3천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민수야, 고맙지만 괜찮아. 얼마나 되는데요? 뭐가? 빚이 얼마나 되냐고요. 영호가 당황했다.
빚이 아니라고 했잖아. 아버지, 이제 그만 숨기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저도 어른이에요.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다고. 네. 영호가 민수를 바라봤다. 45세가 된 아들이지만 아직 어린아이 같았다. 민수야, 넌 몰라. 뭘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럼 아버지 혼자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왜요?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민수가 답답했다. 아버지, 가족이 뭐예요? 뭐냐고. 어려울 때 함께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이제 가장이에요. 책임질 수 있어요. 영호가 한참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다. 민수야, 정말로 알고 싶어? 네. 후회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영호가 깊게 숨을 쉬었다. 8억이야. 네. 빚이 8억 원이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8억 원이요? 그래. 그게 어떻게?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15년 전에 박철수한테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갔어. 그래서 처음에는 5억이었는데 이자가 계속 붙어서 지금은 8억이 됐어. 민수가 주저앉을 뻔했다. 8억 원. 이제 알겠지? 내가 왜 말 못했는지.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민수야, 괜찮아?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괜찮다고.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그럼 우리 집은? 담보로 잡혀 있어. 뭐라고? 집도 담보로 돈을 빌렸어. 민수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상속은? 상속은 무슨? 빚만 남을 걸. 그 순간 민수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평생 아버지를 존경해 왔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가 달라져? 같이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넌 뭘로 해결해? 3천만 원으로? 영호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내가 죽으면 끝날 일이지. 아버지, 지연이가 소리쳤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사실이어도 그런 말씀은. 그때 정희가 들어왔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온 참이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니. 민수가 입을 열려다가 멈췄다. 뭔데? 무슨 일 있었어?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앉으세요. 지연이가 의자를 가져다 줬다. 왜? 무슨 일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연아. 영호가 말렸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알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아버님이 빚이 8억 원 있으세요. 민수가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지연이가 대신 말했다. 뭐라고? 정희가 충격을 받았다. 8억 원? 네. 15년 전부터요. 정희가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정말이야? 영호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봐. 정말 8억 원이야? 그래. 정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미안해. 미안하다고. 15년 동안 숨긴 거야?
말하면 너희들만 고생할 거 아니야. 그래도 부부인데.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49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결돼? 정희가 눈물을 흘렸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모르는 일이 또 얼마나 많아? 다른 일은 없어. 믿을 수 있겠어? 영호는 할 말이 없었다. 그날 오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정희는 충격으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고 민수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지연이만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영호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다. 결국 들켜버렸구나. 1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하루 만에 다 드러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니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다. 72세 김영호의 15년 비밀이 드러나면서 가족들의 진짜 시험이 시작된 것이다. 8억 원 빚의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 집안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조용했다. 정희는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고 민수는 출근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영호는 아침부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가족들에게 진실을 털어놓은 후 더 이상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할아버지, 아침 드셔야죠. 지연이가 영호의 방문을 두드렸다. 먹기 싫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지연이는 한숨을 쉬고 거실로 돌아왔다. 민수가 여전히 소파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오빠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겠어? 민수의 목소리가 힘없었다. 8억 원. 어떻게 그런 큰 빚이? 15년 동안 혼자 감당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건 그렇지만 민수가 머리를 감쌌다. 지연아, 솔직히 말하면 배신감이 들어. 왜요? 15년 동안 속았다는 기분이야. 아버지를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지연이는 민수의 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입장도 이해됐다. 오빙, 할아버지도 말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럼 왜 안 했어? 우리 걱정해서요. 걱정해서 속였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빠 목소리 낮춰요. 할머니 들으세요. 정희는 부엌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아침 준비를 하려다가 중간에 멈춰서 가만히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지연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49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니. 할머니도 어렴풋이 눈치채셨잖아요. 눈치채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 정희가 눈물을 닦았다. 8억 원. 우리 집도 담보로 잡혀 있다니. 할머니,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 72살 노인이 8억을 어떻게 갚아? 정희의 절망적인 말에 지연이도 할 말이 없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누구지? 지연이가 문을 열어보니 미라가 서 있었다. 언니, 이른 시간에. 민수 있어? 미라의 표정이 어두웠다. 네, 거실에 계세요. 미라가 들어와서 민수를 봤다. 여보, 왜 회사에 안 갔어?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혹시 어제 그 일 때문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빚이 있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얼마나? 민수가 망설였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많아. 얼마나 많은데? 8억. 뭐라고? 미라가 소리쳤다.
8억 원? 응.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8억 원이라고? 정말로?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어. 미라가 주저앉을 뻔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나도 몰랐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상속은커녕 빚만 떠안을 것 같아. 안 돼. 미라가 소리쳤다. 우리가 왜 아버님 빚을 떠안아야 해? 미라야, 목소리 좀 낮춰. 낮출 수가 있어? 8억 원이라고. 미라가 흥분했다. 우리 애들은 어떻게? 대학 등록금은? 그건.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미라가 격렬하게 반응하자 정의가 부엌에서 나왔다. 무슨 소리가 그렇게 커? 어머니, 정말 아버님이 8억 원 빚이 있으세요? 미라가 정의에게 다가갔다.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어요? 15년 전에 친구 보증을 섰다고 하네. 15년 전부터요? 그래. 미라가 분노했다. 그럼 15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거네요. 미라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럼 어떻게 말해요? 우리는 상속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상속 생각만 했어? 정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게 아니라. 하지만 갑자기 8억 원 빚이라니. 우리도 충격이야. 어머니는 정말 몰랐어요? 어렴풋이 느끼기는 했지만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 미라가 머리를 감쌌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그때 영호가 방에서 나왔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미라가 왔구나. 아버님. 미라가 영호를 바라봤다. 평소 같으면 정중하게 인사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 없었다. 아버님, 정말 8억 원이에요?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갔어. 15년 동안 혼자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 미라가 한참 영호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뭘? 저희 가족은 어떡하라는 거냐고요? 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희는 아버님 상속받을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8억 원 빚이라니. 미라야. 민수가 아내를 말렸다. 왜? 잘못 말했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말해? 우리 애들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미라가 울었다. 준호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해? 서연이 학원비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뭘로? 월급쟁이가 8억 원을 어떻게 해? 영호가 가슴이 아팠다. 미라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미라야,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해요. 미라가 소리치자 영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무하다고. 네. 15년 동안 속이고 갑자기 8억 원 빚이라니. 그럼 내가 일부러 그런 줄 아니? 일부러가 아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잖아요. 영호와 미라가 대립하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미라야, 그만해. 민수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그만하라고.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데?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야. 그럼 아버지는 우리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민수야, 너는 왜 이렇게 순진해? 미라가 남편에게 화를 냈다. 15년 동안 속았는데도 이해한다는 거야? 속았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우리를 고려해서 숨긴 거라고. 그런 의미도 있을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미라가 격렬하게 반박했다. 어른이라면 가족에게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8억 원을 혼자 결정하고 15년 동안 숨기고 미라의 말에 영호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였어? 네. 15년 전에 말했으면 달라졌을 것 같아? 최소한 함께 고민할 수는 있었잖아요. 함께 고민해서 뭐가 달라져? 그거라도. 결국 똑같아. 8억 원은 8억 원이야. 영호와 미라가 언성을 높이자 지연이가 나섰다. 그만하세요. 이렇게 싸우면 뭐해요? 지연아, 넌 빠져. 미라가 지연이에게 화를 냈다. 이 집 진짜 가족도 아닌 주제에. 미라야. 민수가 아내를 제지했다. 뭐야? 사실이잖아. 그래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지. 왜 안 돼? 피 한 방울 안 섞인 주제에 왜 끼어들어? 지연이가 눈물을 흘렸다. 언니, 저는 그냥 뭐? 너도 결국 상속 노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 같잖아. 미라의 말에 지연이가 오열했다. 미라야, 너무하다. 정희가 며느리를 나무랐다. 뭐가 너무해요? 사실을 말한 게 너무해요? 지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집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라야. 이번에는 영호가 소리쳤다. 지연이는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면 뭐해요? 빚까지 떠안아야 해요? 그건. 영호도 할 말이 없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준호와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지만 어른들의 무거운 분위기를 금세 느꼈다. 왜 다들 그래요? 준호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미라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방에 가서 숙제해. 네.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미라가 다시 말했다. 아버님, 저희는 이 빚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법적으로도 자식이 부모 빚을 물려받을 의무는 없잖아요. 미라야. 민수가 아내를 막으려 했지만 미라는 계속했다. 상속 포기하겠어요. 그럼 빚도 안 떠안아도 되잖아요. 미라야, 그런 말 하지 마. 왜? 잘못 말했어? 아버지가 들으시는데. 들으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호가 충격을 받았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다. 알겠다. 네. 상속 포기해라. 나도 그게 낫겠다. 영호가 체념한 듯 말했다. 여보. 정희가 남편을 바라봤다. 그래야 애들이 피해를 안 받아.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영호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 8억 원의 빚이 가족을 완전히 갈라놓고 있었다. 미라가 상속 포기를 선언한 후 며칠이 지났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영호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정희는 밥도 제대로 차리지 않았다. 민수는 회사에 가긴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지연이만 평소처럼 영호를 챙겼다. 먹기 싫어. 며칠째 제대로 안 드셨잖아요. 식욕이 없어. 지연이는 걱정스러웠다. 할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면 몸이 더 나빠질 것 같았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도와? 빈말이에요.
영호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너까지 엮일 필요 없어. 저도 가족이잖아요. 미라 말이 맞아. 넌 이 집 진짜 가족이 아니야. 할아버지. 지연이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21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이잖아.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영호의 말에 지연이는 눈물이 났다. 그럼 저는 뭐예요? 21년이 뭐예요?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내 인생 살아. 할아버지. 결혼해서 내 가정 꾸리고 이 집 일은 신경 쓰지 마. 지연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아서 울었다. 그때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다. 지연아, 왜 울어? 오빠. 할아버지가. 지연이가 상황을 설명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네. 저보고 이제 제 인생 살라고. 민수가 아버지 방으로 갔다. 아버지, 지연이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을 말한 거야. 무슨 사실이요? 지연이는 이 집 아이가 아니잖아. 아버지, 지연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상처받더라도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민수가 답답했다. 아버지, 지연이는 21년을 우리와 함께 살았어요. 그렇지만 남은 남이야. 그럼 저는 뭐예요? 저도 아버지 빚 때문에 미라와 싸우고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지. 지연이도 딸 같은 존재잖아요. 딸 같은 거와 진짜 딸은 달라. 영호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저녁 미라가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아이들 없이 혼자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희는 미라를 차갑게 바라봤다. 왔구나. 민수 있어요? 응. 미라가 거실에 앉자 민수와 지연이도 나왔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어. 변호사? 상속 포기 절차 알아보러. 민수가 당황했다. 미라야, 그걸 왜 혼자 알아봐? 언제까지 끌 거야? 빨리 정리해야지. 하지만 변호사가 그러는데 상속 포기하면 빚도 안 떠왔는데. 그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럼 빨리 해.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던데. 미라의 말에 정희가 끼어들었다. 3개월? 네.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 신청을 해야 해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3개월이에요. 정희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기다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차피 준비는 해둬야죠. 미라의 말에 지연이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언니, 너무해요. 뭐가 너무해?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현실이라고 해도 그런 말은. 지연아, 넌 상관없잖아. 어차피 이 집 사람 아니니까. 언니, 사실이잖아. 너는 빚 떠안을 일도 없고. 지연이가 눈물을 흘렸다. 저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이면 뭐해? 법적으로는 남이야. 미라의 차가운 말에 민수가 화를 냈다. 미라야, 그만해. 뭘 그만해? 지연이한테 왜 그렇게 말해? 잘못 말했어? 지연이도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라고 빚까지 떠안을 거야? 그건. 민수야, 정신 차려. 8억 원이라고. 미라가 남편을 다그쳤다. 우리 애들 미래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거라도. 그것도 없어. 8억 원 빚지면 우리 인생 끝이야. 그때 영호가 방에서 나왔다.
시끄럽네. 아버지, 미라 말이 맞아. 네. 빨리 상속 포기해라. 영호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아버지, 정말로. 그래야 너희가 피해를 안 받아. 하지만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영호가 체념한 듯 말했다. 그럼 할아버지는 어떡하세요? 지연이가 물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갚는 거지. 할아버지, 72살에 8억을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갚고 죽을 거야. 영호의 말에 정희가 울었다. 여보, 당신도 이혼해. 뭐라고? 이혼하면 당신은 빚에서 자유로워져. 무슨 소리야? 정희가 소리쳤다. 49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혼하라고. 그게 당신한테 좋아. 좋긴 뭐가 좋아. 빚쟁이 남편보다는 자유로운 게 나아. 여보, 정신 차려. 정희가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살겠어. 왜 고생을 자처해? 부부잖아. 부부라도 한계가 있어. 영호와 정희가 대화하는 동안 미라가 민수에게 속삭였다. 오빠, 아버님도 포기하라고 하시잖아.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빨리 결정해. 민수가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 말씀도 맞고 아내 말도 맞는 것 같았다.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영호가 아들을 바라봤다. 저는 솔직히 말해봐. 민수가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정말 8억을 다 갚을 수 있으세요? 모르겠어. 하지만 노력은 해볼 거야. 72살 나이에? 그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영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결국 죽을 때까지 빚에 시달리시는 거네요. 그렇겠지. 민수가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 미안해요. 뭐가?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너까지 망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부모 빚을 떠안을 이유는 없어. 영호의 말에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상속 포기하는 걸로 하겠어요. 미라야. 지연이가 항의했다. 왜요? 그럼 할아버지 혼자 어떡해요? 그건 할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일이죠. 너무 냉정해요.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미라와 지연이가 대립하자 분위기가 더욱 악화됐다. 지연아, 미라 말이 맞아. 영호가 지연이를 말렸다. 할아버지까지. 너도 포기해. 네. 너도 상속 포기하라고. 왜요?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까. 지연이가 충격을 받았다. 할아버지, 저까지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 정말 혼자가 되잖아요. 혼자가 원래 내 운명이야. 영호의 말에 지연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싫어요. 뭐? 저는 절대 포기 안 해요. 지연아. 할아버지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지연이가 울며 소리쳤다. 21년을 가족으로 살았는데 어려울 때 혼자 두고 가라고요? 그래도 안 돼요. 저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지연이의 말에 미라가 비웃었다. 겉발로 긁기야. 뭐라고요? 진짜 가족도 포기하는데 남이 무슨 상관이야? 저는 남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가족이에요. 지연이와 미라가 다시 대립했다. 가족이면 빚도 함께 떠안을 거야? 네. 정말? 정말이에요.
지연이의 확고한 대답에 모두가 놀랐다. 지연아, 8억이야. 8억 원. 민수가 말렸다. 알아요. 알면서도? 네. 할아버지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지연이의 말에 영우가 감동했다. 지연아, 할아버지 함께 해결해요. 하지만 너무 큰 돈이야. 그래도 함께하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연이의 진심에 영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미라는 여전히 차가웠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현실은 달라. 무슨 뜻이에요? 8억을 어떻게 갚을 건데? 방법을 찾아보면. 무슨 방법? 미라가 따져 물었다. 지연이는 월급쟁이고 할아버지는 72살이야. 그래도 현실을 봐. 불가능해. 미라의 말에 지연이도 할 말이 없었다. 그날 밤 가족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민수는 상속 포기를 고려하고 있었고 지연이는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영호는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다. 8억 원의 빚이 가족을 완전히 갈라놓고 있었다. 과연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72세 김영호의 마지막 시험이 계속되고 있었다. 지연이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선언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영호는 더욱 수척해졌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여보, 이렇게 지내면 몸이 더 나빠져.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 얼굴이 완전히 야위었어. 그냥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채권자들에게서 연락이 계속 오고 있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최후 통첩이었다. 여보, 나한테만이라도 말해봐. 말해서 뭐해? 더 걱정만 될 텐데. 걱정이라도 함께 하고 싶어. 정희의 간절한 말에 영호가 한숨을 쉬었다. 채권자들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겠다고 해. 그럼 이번 달 안에 일부라도 갚지 않으면 집을 넘겨야 할지도 몰라. 정희가 충격을 받았다.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모르겠어. 영호의 말에 정희도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지연이가 퇴근한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아, 왔구나. 할아버지, 오늘은 좀 어때세요? 그냥 그래. 지연이는 할아버지의 안색이 더욱 나빠진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 혹시 무슨 일 더 생겼어요? 영호가 망설였다. 지연이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별일 없어. 하지만 지연이는 눈치챘다. 할아버지, 저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정말 별일 없다고. 거짓말이에요. 할머니 표정 보면 알겠어요. 지연이가 정희를 바라봤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정희가 망설이더니 남편 대신 말했다. 채권자들이 이번 달 안에 갚지 않으면 집을 넘겨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네. 집을요? 담보로 잡혀 있거든. 지연이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그게 정희도 답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 이번 달 안에 얼마나 갚아야 해요? 최소 1억은. 1억 원? 지연이가 계산해 봤다. 자신의 적금과 펀드를 모두 해약해도 3천만 원 정도였다. 할아버지, 제 돈으로는 부족하네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때 민수가 들어왔다. 오늘은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다. 안녕하세요. 민수야, 왔구나. 아버지, 안색이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괜찮아. 지연이가 민수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달 안에 1억을 갚아야 한다고. 네. 민수가 머리를 감쌌다. 1억. 저도 그런 돈은 없는데. 오빠도 적금 있잖아요. 3천만 원 정도. 그럼 저 돈이랑 합치면 6천만 원이네요. 그래도 1억에는 4천만 원이 부족해. 민수와 지연이가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모르겠어. 영호도 지난 며칠 동안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해봤지만 답이 없었다. 그럼 정말 집을 넘겨야 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 그때 미라가 아이들과 함께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미라가 왔네. 준호와 서연이가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 우리 준호, 서연아. 아이들을 보니 영호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아이들은 놀이방에서 놀고 있어. 미라가 아이들을 보낸 후 어른들과 앉았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달 안에 1억을 갚아야 한다고. 그래. 미라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정말 집을 빼앗기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 어머니, 아버님은 뭐라고 하세요? 체념하신 것 같아. 미라가 영호를 바라봤다. 아버님,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없어. 친척들한테 빌려볼 수는 없어요? 누가 8억을 빌려주겠어? 1억만이라도. 그것도 쉽지 않아. 미라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집을 팔면 어떨까요? 팔아? 네. 담보로 넘기지 말고 직접 팔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영호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팔기도 쉽지 않아.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시도해봐도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럼 어떡해요? 미라도 답답했다. 그때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제 이름으로 대출받으면 어떨까요? 너 이름으로? 네. 제가 직장인이니까 신용대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그것도 부족해. 민수가 말했다. 그럼 저도 받아볼게요. 너도? 네. 저도 5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1억이 되겠네. 지연이가 희망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왜요? 너희들이 빚을 지면 안 돼. 하지만 급한 불부터 끄고 봐야죠. 그럼 너희들이 평생 빚쟁이가 돼. 영호의 말에 민수와 지연이도 고민이 됐다. 그래도 집을 지킬 수 있잖아요. 집보다 너희 인생이 더 중요해. 하지만 그때 미라가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뭐? 만약 민수가 대출받으면 나중에 상속 포기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야? 아버님 빚을 갚기 위해 대출받으면 나중에 상속 포기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미라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정말? 변호사한테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떡해? 민수가 당황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죠. 미라가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대출 받으면 우리도 끝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어차피 나이가 많으시잖아. 미라야,
민수가 아내를 제지했다. 뭐야? 잘못 말했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사실이잖아. 우리가 대출받아서 갚아봐도 언젠가는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미라의 말에 영호가 상처받았다. 미라 말이 맞아. 아버지,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얼마 못 살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연이가 울먹였다. 사실이야. 72살이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할아버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마. 영호의 말에 정희가 눈물을 흘렸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당신도 마찬가지야.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마. 49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49년이면 충분해.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 정희가 소리쳤다. 나는 당신과 함께 죽을 거야. 왜 그런 고생을 자처해? 부부니까. 부부라고 해서 빚까지 함께 져야 해? 그럼 뭐야? 혼자 죽으라는 거야? 영호와 정희가 말다툼을 하자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지연이가 말렸다. 이렇게 싸우면 뭘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영호가 지연이에게 물었다.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무슨 방법? 대출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없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연이의 간절한 말에 영호가 조금 마음이 움직였다. 정말 방법이 있을까? 찾아봐요.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저 믿어주세요. 지연이가 영호의 손을 잡았다.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너 혼자서? 아니요. 민수 오빠랑 함께요. 지연이가 민수를 바라봤다. 오빠 도와주세요. 민수가 망설였다. 아내의 눈치도 보였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워 보였다. 지연아, 오빠 제발이에요. 지연이의 간절한 부탁에 민수가 마음을 정했다. 알겠어. 한번 해보자. 정말요? 응. 방법을 찾아보자. 미라가 불만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와 지연이는 늦게까지 앉아서 방법을 찾아봤다. 오빠,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봐요. 응. 하지만 둘 다 확신은 없었다. 8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 앞에서 45세 아들과 29세 외조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채권자들의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과연 이들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민수와 지연이가 해결책을 찾기로 한 지 사흘이 지났다. 둘은 매일 밤 늦게까지 앉아서 온갖 방법을 찾아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오빠, 이것도 안 되네요. 지연이가 인터넷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정부 지원 대출도 조건이 까다로워. 그렇네. 민수도 지쳤다. 회사 일 끝나고 와서 매일 이런 일을 하니 몸이 버텁지 못했다. 오빠, 그럼 개인 투자자는 어때요? 개인 투자자? 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이자가 너무 높아. 더 위험해. 그래도 지연아, 현실을 봐야 해. 8억은 너무 큰 돈이야. 지연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동안 알아봤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그때 영호가 거실로 나왔다. 요즘 거의 방에만 있다가 드물게 나온 것이었다. 뭐 하고 있니? 할아버지, 방법을 찾고 있어요. 아직도? 네. 영호가 두 사람을 바라봤다.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그만해. 네. 더 이상 헛수고 하지 마. 할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자. 영호가 소파에 앉았다. 나도 며칠 동안 생각해 봤는데 답이 없어.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연이가 말했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지연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왜 갑자기? 너 같은 아이를 둔 게 내 평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영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제 그만해. 너까지 망할 수는 없어.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29살 젊은 나이에 이런 짐을 질 필요 없어.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니까요. 영호가 지연이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정말 고맙다. 하지만 이젠 내 인생을 살아. 할아버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소원이야. 그때 정희가 부엌에서 나왔다. 여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들한테 그만하라고 하는 거야. 그만? 더 이상 내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정희가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포기하는 거야?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짐 넘기고 나는 남은 빚 갚으며 살다가 죽는 거지. 영호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미라가 혼자 왔다. 안녕하세요. 왔구나. 민수 있어요? 여기 있어. 미라가 거실에 앉았다.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 아직도 방법 찾고 있어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포기하기로 했어. 잘했어. 미라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어. 그렇지. 그럼 이제 상속 포기 절차 밟을까요? 미라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미 준비했어요. 벌써? 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왔어요. 영호가 서류를 봤다. 상속 포기 신청서. 네. 미리 작성해 놓으면 나중에 편하잖아요. 미라의 말에 지연이가 불편해했다. 언니,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요. 성급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죠. 그래도, 지연아, 넌 상관없잖아. 어차피 법적 상속인도 아니고. 미라의 말에 지연이가 상처받았다. 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사실이잖아. 그래도 21년을 함께 살았는데 21년을 살았다고 법이 바뀌는 건 아니야. 미라와 지연이가 또 대립하자 영호가 나섰다. 그만해. 미라 말이 맞아. 할아버지. 지연아, 넌 정말 상관없는 일이야. 영호의 말에 지연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럼 민수도 서명할까요? 미라가 남편에게 서류를 밀었다. 지금? 언제까지 미룰 거야? 민수가 망설였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좀 더 생각해 볼까? 뭘 더 생각해? 이미 결정된 일이잖아. 그래도 민수야, 우리 애들 생각해. 미라가 남편을 다그쳤다. 8억 원 빚 떠안으면 준호, 서연이 어떡해? 그렇긴 하지만. 그렇긴이 아니라 확실히 해야지.
미라의 압박에 민수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알겠어. 서명할게. 정말? 응. 민수가 펜을 들었다. 하지만 쉽게 서명하지 못했다. 민수야, 왜 안 써?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 복잡할 게 뭐 있어? 빨리 해. 그때 지연이가 끼어들었다. 오빠 정말 괜찮아요? 뭐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민수가 지연이를 바라봤다. 후회라니? 나중에 할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후회 안 하실 거냐고요. 민수의 손이 멈췄다. 지연아, 그런 말 하지 마. 미라가 화를 냈다. 왜 괜한 죄책감을 심어줘? 죄책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묻는 거예요. 진심이면 뭐해? 현실은 바뀌지 않는데. 현실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지연이의 질문에 미라가 당황했다. 그건 둘 다 중요하지. 그럼 마음을 따라보세요. 마음을 따르면 우리 가족이 망해. 정말 망할까요? 당연하지. 8억 원인데 함께 갚으면 안 돼요? 함께 갚기에는 너무 커. 미라와 지연이가 또 언성을 높이자 영호가 화를 냈다. 그만해. 둘 다. 할아버지. 미라 말이 맞아. 현실을 봐야 해. 영호가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야, 서명해. 아버지. 빨리. 더 이상 미루지 마. 영호의 단호한 말에 민수가 마지못해 펜을 들었다. 하지만 그때 정의가 나섰다. 잠깐. 왜요, 어머니? 나는 반대야. 네. 미라가 놀랐다. 어머니가 왜 반대하세요? 내 남편인데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 정희의 말에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할머니. 지연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할아버지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미라가 답답해했다. 함께 방법을 찾는 거죠. 무슨 방법?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연이의 말에 정희가 동조했다. 맞아. 포기하면 정말 끝이야. 어머니들. 미라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라도 있어요? 그건 정희와 지연이도 답할 수 없었다. 봐요.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도 포기보다는 나아요. 포기가 현실적이에요. 미라가 소리쳤다. 8억 원을 어떻게 갚을 건데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연이도 맞섰다. 무슨 방법? 모르겠어요. 하지만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대립하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그때 민수가 일어났다. 그만해, 둘 다. 여보. 지연아. 나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어. 민수가 결심한 듯 말했다. 뭐라고? 미라가 놀랐다. 상속 포기 안 할 거야. 정말? 응. 아버지와 함께 할 거야. 민수의 말에 지연이가 기뻤다. 오빠. 하지만 미라는 화가 났다. 민수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렸어. 8억 원인데. 알아. 그럼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아버지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 민수의 확고한 의지에 미라가 당황했다.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애들도 함께 해결해보자. 해결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민수의 말에 영호가 감동했다. 민수야, 아버지 함께 해봐요. 하지만 이제까지 혼자 너무 고생하셨어요.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가족이 함께 해요. 영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45년을 키운 아들이 이렇게 말해주니 가슴이 벅찼다. 고맙다, 민수야.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가족의 운명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상속 포기 대신 함께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비록 방법은 아직 모르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함께였다. 72세 김영호의 마지막 희망이 다시 살아났다. 민수가 함께하겠다고 선언한 지 며칠이 지났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채권자들의 독촉은 계속됐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여보, 이럴 줄 알았어. 미라가 민수에게 차갑게 말했다. 뭘? 결국 방법이 없잖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며칠 동안 온갖 방법을 찾아봤지만 8억 원은 여전히 큰 벽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상속 포기하라고 했잖아. 미라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다시 생각해봐. 미라의 압박에 민수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언제까지?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 그래도 민수야, 현실을 봐. 우리가 8억을 갚을 수 있어? 민수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월급쟁이인 자신이 8억 원을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때 지연이가 회사에서 돌아왔다. 오빠, 언니 안녕하세요. 지연아, 왔구나.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지연이가 희망적으로 물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여전히 방법이 없어. 그럼. 지연이도 낙담했다. 지연아, 너라도 현실을 받아들여. 미라가 지연이에게 말했다. 언니, 8억은 정말 큰 돈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 없어? 불가능한 걸 붙잡고 있으면 안 돼. 미라와 지연이가 또 대립할 때 영호가 방에서 나왔다. 시끄럽네. 아버지, 뭘 싸우고 있어? 싸우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라가 대답했다. 현실적인 얘기? 네. 이제 그만 포기하시라고. 영호가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할아버지. 지연이가 놀랐다. 지연아, 미라 말이 맞아. 하지만 민수 오빠가 함께 하겠다고. 민수도 무리하는 거야. 영호가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야, 고맙지만 이제 그만해. 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자.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버틸 거야? 영호의 질문에 민수도 답할 수 없었다. 그때 정희가 부엌에서 나왔다. 여보, 또 포기 얘기야? 당신도 현실을 봐야 해. 현실이 뭔데? 8억 원을 갚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떡할 거야? 집 넘기고 나는 남은 인생 빚 갚으며 살다가 죽는 거지. 영호의 말에 정희가 화를 냈다. 또 그런 소리. 나는 절대 당신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당신까지 고생할 필요 없어. 고생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부부가 또 다투자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누구지? 지연이가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김영호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 채권 회수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지연이가 깜짝 놀랐다. 채권 회수업체요?
네. 김영호 씨 계신가요? 영호가 나와서 남자를 봤다. 제가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채권회수 김대리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무슨 일로? 연체된 채무 때문에 나왔습니다. 연체? 네. 이미 여러 번 통보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직접 왔습니다. 영호가 당황했다. 집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다. 지금 당장 갚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언제 갚으실 수 있나요? 그게 영호가 말을 못하자 남자가 계속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최소 1억 원은 갚으셔야 해요. 1억 원. 못 갚으시면 담보물건 처분에 들어갑니다. 담보물건이면 이 집 말입니다. 남자의 말에 가족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다. 집을 가져간다고요? 민수가 물었다. 담보로 잡혀 있으니까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그건 저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남자의 차가운 말에 지연이가 화를 냈다.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일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적이라니. 1억 원.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남자가 서류를 두고 갔다. 남자가 간 후 집안은 침묵에 빠졌다. 이제 정말 끝이네. 영호가 중얼거렸다. 여보, 1억 원을 어디서 구해? 그러게. 정의도 막막했다. 아버지, 제가 대출 받아볼게요. 민수가 말했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너까지 빚더미에 앉을 수는 없어. 하지만 이제 정말 포기하자. 영호가 체념한 듯 말했다. 할아버지, 아직 시간이 있어요. 지연이가 말했지만 영호는 웃었다. 2주 남았어. 2주 만에 1억을 어떻게 구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없어. 영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진짜 끝이야. 그때 미라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이제라도 상속 포기하세요. 미라야. 민수가 아내를 말렸다. 왜? 현실을 말하는 건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미룰 거야? 미라가 남편을 다그쳤다. 2주 후에는 집도 없어져.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 그래도 민수야, 우리 애들 생각해. 애들. 민수가 고민에 빠졌다. 준호, 서연이가 갑자기 집 없는 아이들이 되면 어떡해? 그건 학교에서 놀림받을 거야. 미라의 말에 민수가 흔들렸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상속 포기하고 우리는 따로 살자. 따로? 이 집에서 나가는 거야. 미라의 제안에 모두가 놀랐다. 집에서 나간다고? 어차피 집도 뺏길 건데 미리 나가자. 그럼 아버지는? 아버님은? 아버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미라의 차가운 말에 영호가 상처받았다. 알겠다. 네. 너희들은 나가라. 영호가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 민수가 놀랐다. 미라 말이 맞아. 너희까지 피해볼 필요 없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영호가 일어났다. 내일부터 짐 싸라.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아버지, 저는 안 나가요. 민수가 버텼다. 나가야 해. 싫어요. 민수야, 아버지 말 들어. 안 들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거예요. 민수의 고집에 미라가 화를 냈다. 민수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렸어. 8억 원인데. 알아. 그럼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아버지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 민수가 소리쳤다. 그럼 우리 애들은? 애들도 함께. 미쳤어? 미쳤다면 미친 거야. 민수와 미라가 크게 싸우자 영호가 중간에 들어갔다. 그만해. 둘 다. 아버지. 민수야, 미라 말 들어. 나가라. 아버지, 저는 정말. 나가라고. 영호가 큰 소리를 냈다.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영호의 고함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나는 72살이야. 이미 충분히 살았어. 할아버지. 하지만 너희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 영호가 가족들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마. 하지만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영호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 남은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정말 끝인가? 민수가 중얼거렸다. 그런 것 같아. 정희도 체념한 듯 말했다. 할머니까지. 지연이가 울먹였다. 지연아, 우리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날 밤은 정말 길었다. 2주 후면 집을 잃게 되고 영호는 혼자가 될 것이다. 72세 김영호의 마지막 2주가 시작된 것이다. 과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채권 회수업체의 최후 통첩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이제 정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영호는 완전히 체념한 상태였고 가족들도 각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보, 이사짐 정리 시작할까? 미라가 민수에게 말했다. 벌써?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 민수는 마음이 무거웠다. 정말 아버지를 두고 가야 하는 것일까? 여보, 빨리 결정해. 아이들한테도 말해야 하고. 애들한테 뭐라고 할까? 할아버지 집에서 못 살게 됐다고. 그럼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어쩔 수 없잖아. 미라의 말에 민수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준호와 서연이에게 말했다. 애들아, 아빠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아빠. 우리 할아버지 집에서 나가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왜요? 준호가 놀랐다. 할아버지가 어려운 일이 생기셔서. 무슨 어려운 일이요? 그건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할아버지는 어떻게요?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야. 민수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아빠, 저는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서연아, 할아버지 혼자 두면 안 돼요. 8살 서연이의 순수한 말에 민수의 가슴이 아팠다. 그래도 우리는 나가야 해. 싫어요.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다. 서연아, 울지 마. 할아버지 보고 싶을 거예요. 자주 놀러 올 수 있어. 하지만 민수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한편 지연이는 회사에서 마지막 방법을 찾고 있었다. 과장님, 혹시 긴급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긴급 대출? 얼마나 필요한데? 1억 원 정도요. 1억 원? 동료가 놀랐다. 지연아, 그런 큰 돈은 쉽지 않아. 급한 일이 생겨서요. 가족 일이야? 네. 동료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개인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 개인 투자요?
응.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해. 이자가 어떻게 돼요? 좀 높아. 월 5% 정도. 5%면 지연이가 계산해 봤다. 1억 원에 월 5%면 매달 500만 원의 이자였다.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급전이니까 어쩔 수 없지. 지연이는 고민했다. 높은 이자지만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았다. 연락처 주실 수 있어요?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동료가 연락처를 적어줬다. 조심해. 이런 일은 신중하게 해야 해. 네, 감사해요. 지연이는 점심시간에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긴급 대출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얼마나 필요하세요? 1억 원입니다. 1억 원. 담보가 있나요? 저는 회사원이고요. 회사원이면 담보가 필요해요. 담보라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거. 지연이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건 없는데요. 그럼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보증인이 있으면 가능하긴 해요. 보증인이요? 네. 신용도가 좋은 보증인. 지연이는 민수를 떠올렸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지연이는 민수에게 연락했다. 오빠, 혹시 저 보증 서줄 수 있어요? 보증? 뭔 보증? 1억 원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해요. 1억 원? 민수가 놀랐다. 지연아, 그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자가 얼마나 되는데? 월 5%요. 5%? 그럼 1년이면 60%야. 그래도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봐야죠. 지연아, 그건 말이 안 돼. 민수가 말렸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민수도 답할 수 없었다. 오빠,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 위험해도 해야 해요. 지연이의 간절한 말에 민수가 고민했다. 내가 보증 서면. 네. 나중에 못 갚으면 내가 책임져야 해.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아버지랑 함께 갚는 거죠. 72살 할아버지가 어떻게 갚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연이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지연아, 오빠 제발이에요. 지연이의 간절한 부탁에 민수가 마음을 정했다. 알겠어. 해보자. 정말요? 응. 마지막이니까. 그날 저녁 지연이는 집에 와서 상황을 설명했다. 1억 원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영호가 놀랐다. 네. 내일 절차 밟으면 돼요. 하지만 이자가 상관없어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중요해요. 지연이의 말에 영호가 고민했다. 지연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무리가 아니에요. 월 5%면 너무 높아. 그래도 방법이 없잖아요. 영호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왜요? 너를 그런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할아버지, 포기하자. 안 돼요. 지연이가 소리쳤다. 저는 절대 포기 안 해요. 지연아, 할아버지, 저 믿어주세요. 지연이가 영호의 손을 잡았다. 갚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영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지연아. 정말 고마워. 그럼 해도 돼요?
하지만 그때 민수가 나섰다. 아버지, 지연이 말이 맞아요. 민수야?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해요. 하지만 이자가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은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중요해요. 민수의 말에 영호가 조금 마음이 움직였다. 정말 괜찮겠니? 네, 아버지. 실패하면 너희들만 고생해. 실패 안 해요. 지연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함께하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영호가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해보자. 정말요? 응. 마지막 기회니까. 다음 날 지연이와 민수는 개인 투자자를 만났다. 1억 원 맞죠? 네. 이자는 월 5%,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안에 갚으면 되는 거죠? 네. 중간에 일부라도 갚으시면 그만큼 이자가 줄어들어요. 조건을 확인한 후 계약서에 서명했다. 내일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할아버지, 됐어요. 정말? 네. 내일 1억 원 받아요. 영호가 안도했다. 고맙다, 지연아. 이제 집은 안전해요. 그래. 하지만 영호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됐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지연이가 영호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우리가 함께 갚아나가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지연이의 말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네.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이요. 그날 밤 영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비록 더 큰 빚을 진 셈이었지만 가족이 함께하고 있었다. 미라는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나가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채권 회수업체에 1억 원을 갚았다. 이번에는 넘어가지만 앞으로는 꼬박꼬박 갚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집은 지켜졌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8억 원의 기존 빚에 1억 원이 더해져서 총 9억 원. 거기에 매달 500만 원의 이자까지. 현실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영호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수와 지연이가 함께하고 있었다. 72세 김영호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할아버지, 우리 함께 해봐요. 그래, 함께 해보자. 비록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이다. 숨겨진 빚의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았다.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다. 72세 김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15년간 숨겨온 8억 원의 빚, 상속 대신 찾아온 현실의 무게.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지연이의 사랑, 아들 민수의 결단, 그리고 함께 이겨내겠다는 의지까지. 돈보다 소중한 것은 결국 가족이라는 울타리였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현실적이고 감동적인 시니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